안녕하세요, 후딕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이 이야기도 결국에는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자기계발이나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서 이 중고 집단의 개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 5명의 평균 연봉이 나의 연봉이다. 결국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다. 저에게는 이 중고 집단의 중요성이 크게 다가왔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할 확률이 높아지고 결국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요. 제가 경험했던 중고 집단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저의 노력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릴 때 어른들로부터 이런저런 잔소리 많이 듣잖아요. 부모님이든 친척이든. 개인적으로 지금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지나갈 때쯤이었어요. 저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고 단순히 야자를 하기 싫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했거든요. 그때 저희 작은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실업계를 가는 게 아니면 인문계에 가는 건 어떠니? 공부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너가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실업계 인문계 친구들 중 누가 너에게 더 도움이 되겠니? 라고 하셨거든요. 결론적이지만 지금 30대가 된 친구들을 봤을 때 공부를 하고 안 하고가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 주변에는 이변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뭐 대단히 성공했다가 아니라 적어도 자기가 그려왔던 미래의 모습에 가깝게 혹은 비슷하게라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공부를 안 한 부류의 친구들은 계속 가까운 쾌락만 추구하다가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뭐 단순 노동과 같은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버지께서는 중고 집단의 중요성을 알고 계셨던 거겠죠.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대학교를 서울로 진학하게 되어서 대학생 때부터 약 10년간 서울에서 지냈습니다. 명문대는 아니었지만 학교 친구들 모두 나름의 꿈이 있었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고 걱정해하며 열심히 미래를 준비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 역시 저의 미래를 위해 나름 노력을 하고 서로서로 걱정도 공유하고 같이 공부도 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주변 친구들이 열심히 하니까 방학마다 뭐 토익이든 자격증이든 뭐 인턴이든 뭐든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뭐 노력이란 걸 꾸준하게 실천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서울 생활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거든요. 자연스럽게 제 고향 친구들을 보는 기회도 많아졌고요. 10대 대부분의 시간을 같이 보냈던 소위 불알 친구들과 30대가 되어서 자주 보게 되니까 상당한 이질감이 들었습니다. 제 고향 친구들 대부분은 어렸을 때 공부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게임을 좋아했고 20대가 돼서는 술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친구들의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가까운 쾌락에 집중하며 살아온 쪽이 더 가깝습니다. 공부보다는 게임을 하고 취업 준비보다는 술자리를 좋아하고 당연히 사회에서 생각하는 좋은 직업이나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이런 일을 하는 고향 친구는 애석하게도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술자리를 아주 자주 하는데 목적은 술이에요. 딱히 자기 개발을 하는 친구들은 아닌지라 빨리 퇴근하고 술을 먹기 위해 자주 모이는 느낌이 컸어요. 저는 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제 사업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 고향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솔직히 지금은 너무 후회하지만 속으로 제 친구들을 너무 한심해했습니다. 더 최악인 건 친구들한테 잔소리도 했고요. 친구들을 만나서 뭐 재미있는 것도 아니고 얻을 것도 없고 그 친구들도 나를 딱히 반기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연락하는 빈도는 적어져서 뭐 지금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예요. 이때 참 힘들었습니다. 괜히 고향에 내려왔나? 30년을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을 바꾼다는 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건 알고 있었고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어요. 나와 같은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귈 수 없나?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과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순 없나? 이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시도했던 방법들 중 가장 확실한 2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입니다. 저는 평생 책 한 권 읽지 않은 인생이었다가 한때 부동산 불장일 때 관심이 생겨서
부동산 관련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업에 관심이 생기니 자기계발, 경영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죠. 이런 책에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 혹은 그 분야에서 나름 성과를 이룬 사람들이 자신들이 겪어왔던 일들을 압축시킨 내용들이잖아요. 저는 책에서 너무나도 큰 도움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을 책에서 봤어요. 사업을 시작하면 주치를 일하는 건 기본이고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할 거고 직원들한테 배신도 당해보고 진상공액도 당연히 만나게 될 거고 아니나 다를까 나쁜 일은 한 번에 몰아닥쳐서 멘탈이 박살나는 순간도 올 거라고요. 뭐랄까 내가 겪을 미래를 미리 알고 있으니까 지금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할 생각만 하거든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학원 운영에 대한 오프라인 교육도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 성공했다는 사람들과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요. 근데 따지고 보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내용은 책에 다 있고 그 깊이, 양 모두 책이 월등하게 좋아요. 지금도 방향성을 잠깐 잃어버리거나 알고 싶은 분야가 생기면 책 속에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두 번째는 유튜브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자기계발, 돈, 사업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원규, 부익남, 휴먼스토리, 이상한 마케팅 이런 채널들을 정말 많이 보거든요. 이런 유튜브를 보면서 매일같이 동기부여를 받고 나도 저 사람들처럼 잘 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멋있어 보이는 사람을 목표로 두기도 하고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3일을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3일 하고 포기하고 다시 3일을 결심하고 포기하고 반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책 중에 say no 가르침을 보면 뼈 때리는 말 정말 많거든요. 가장 인상 깊은 구절이 당신의 삶이 분노할 대상임에도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미 당신의 뇌는 썩어버린 것이다. 차라리 강물에 빠져 죽어버려라. 자기계발서나 영상을 보면 솔직히 하는 말의 결은 다 비슷비슷해요. 하지만 이런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실제로 오프라인에는 이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다양한 영상, 책을 보면서 나태해지는 저를 계속 책찍질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제가 해야 하는 것들 마무리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반복하다 보면 우연히 저와 같은 결의 사람을 만날 일이 생길 거고 반대로 저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사람도 생길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 주변 사람이 나와 다르다고 그들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오히려 제가 변화하고 저의 환경을 바꾸려고 시도하는 게 100배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 소개드리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구나. 너는 그 길을 갈 거구나.